서진과 민주는 각자의 방에서 섬처럼 고립된 채 밤을 보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관계의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이 먼저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민준의 오렌지 주스 컵이었다. 그 끈적한 얼룩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서진은 말없이 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설거지통에 넣는 대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플라스틱 컵이 그 소리에 잠이 깬 듯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쓰레기통을 힐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다. 그 무심한 침묵이 서진에게는 가장 아픈 대답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녁에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방어적인 태도 대신 일말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관계를 봉합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마지막을 고하는 예식이 될 터였다. 회사에 있는 내내 서진은 멍했다. 모니터의 숫자와 그래프들은 의미 없는 기호에 나열릴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3년의 시간들을 고속으로 재생하고 있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주던 그의 얼굴. 내가 다 할게. 넌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며 듬직하게 어깨를 내어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의 민준이 마치 그의 가면을 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랑은 어떻게 이토록 빛을 잃고 풍화될 수 있을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은 받지 않았다. 어제 보니 집이 그게 뭐니? 서진은 메시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삭제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성화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데 벽지를 무슨 색으로 바를지 고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자 남는 것은 텅 빈 상자뿐이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메시지는 서진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어머니의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무심함을 견뎌내는 아내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퇴근 후 약속대로 집에 일찍 도착하니 민준이 먼저 와 있었다. 놀랍게도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진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포장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 내가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것은 서진이 지난 몇 달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그 균열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그의 노력은 진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서진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뒤에야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저 서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왼손에서 반지를 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건 그냥 신호였던 것 같아. 우린 이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나를 바꾸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서진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지 않는 조각이었음을 인정할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가 미세하게 뒤틀려 버렸음을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애써 시선을 돌렸다. 서진은 자신의 짐을 쌌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형태가 없는 기억 속에 있었고 작은 아파트를 나서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깨끗한 공간. 그것은 집이 아니라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의 잔해만이 흩어져 있는 텅 빈 세트장이었다. 거리로 나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다. 그녀는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빛을 잃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터였다. 저 멀리.